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7월 23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오늘 나오고 있는 내용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최근 조정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에 따른 반발 매수세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는데, 특별한 두 가지 이슈에 대해 말씀드리면, 일단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의 수출이 힘들 수도 있다라는 부분, 이게 좀 악재로 작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발표한 게 뭐냐면 자체적으로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칩을 개발하겠다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능은 조금 다운을 시켜서라도 미국 정부의 입맛에 맞게 이렇게 제품을 개발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중국 입장에서는 이것마저도 땡큐 고맙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서로 간에 윈윈이 떠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매출 상승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이런 평가가 나올 수 있어서 시장은 이거 괜찮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같이 떨어졌던 뭐 퀄컴이나 AMD, 브로드컴, ASML 등등 반도체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반등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 최근에 굉장히 핫했던 거 있잖아요. 요즘엔 조금 조용하긴 했는데 요거 시험 생산에서 내년부터 이 내부에 배치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럼 이제 테슬라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로봇 업체로 차근차근 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으로도 꾸준하게 우리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생기고 있다. 자, 그래서 증시 상승에는 이런 부분이 현재 핵심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변동성이 큰 부분은 이 정치적인 부분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바이든 지금 이 재선 포기했죠. 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민주당 새 후보로 지지한다라고 발표를 하였는데, 중단됐던 기부금 행렬도 되살아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서 어?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아닌가? 라는 의견들도 어느 정도 떠오르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다?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지금 트럼프로 굳혀져 가는 이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이슈가 터지는 게 아니라면 솔직하게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럼에도 이 내용은 올해 11월까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관련 테마로 인해서 꿈틀거리는 종목이 있다면 11월까지 양당 모두를 생각을 하시면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편 이런 상황 속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은 계속되고 있는데 9월을 기준으로 지금 사실상 확정이 돼가고 있거든요. 했을 때 이제 9월 확률은 몇 프로다? 94% 정도. 어제보다 한 1% 정도 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앞자리 구면 거의 사실상 확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면 걱정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 오히려 9월 이후 올해 12월까지 몇 번의 금리 인하를 진행을 하게 될 것인가 여기에 집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90%가 넘고 있고요. 세 번째가 이제 50% 정도 되고 있는데 요거는 진짜 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만약에 올해 세 번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은 최근에 이 소외됐던 종목들 반등했다가 조정받았잖아요. 다시 한번 그러한 종목들 위주로 조금 더 많이 올라가는 모습 나타날 것 같네요. 저라면 이미 많이 올라간 종목들보다도 아래에서 이제 막 반응하기 시작한 그런 종목의 전성기를 노려볼 것 같습니다. 한국은 제약바이오가 눈에 띄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겠죠. 실제로 증권사에서 그쪽에 대해서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으니까. 자, 있을 때 현재 국제유가는 WTI 기준 79.78달러로 마이너스 0.44% 하락 마감했고요. 채권은 약세, 달러는 약세, 금 가격은 하락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외에 좀 보면 좋을 만한 뉴스들은 뭐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면 HBM 올해 이 수요 확대 디램 매출 75% 증가할 것이다라고 얘기 드리고 있어요. 기억을 해야 되는 건 뭐다? 본격적인 호황은 내년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내년까지 이 섹터에 있는 종목들은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당연히 이 AI 관련 수요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AI 온 디바이스 역시 무시를 할 수가 없는데, 이 핸드폰은 물론이거니와 지금 컴퓨터까지도 계속 이 기술의 확장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좀 니즈를 느끼는 이 수요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관련 제품이 마음에 드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 그러면 그 순간 바로 수급이 쫙 한번 몰려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이 AI 테마는 로봇으로까지 확장이 되고 있고 테슬라도 계속해서 푸시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으니까 테마는 확실하게 잡혀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걸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보시면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휴머노이드든 협동 로봇이든 뭐가 됐든지 간에 로봇이라는 카테고리는 동일하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자, 그런데 이제 AI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확장이 된다면 전력에 대한 소비량은 자연스럽게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은 원전이나 아니면 뭐 가스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부분으로 이야기가 많이 되려고 있는데 여기에 궁극적인 부분이 핵융합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 1.2조를 투입한다. 한국에서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근데 여기 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아직 넘어야 될 산은 되게 많거든요. 그 핵융합이라는 것 자체가 온도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버텨줄 수 있는 플랫폼이 완성이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아직 구체적으로 얘기 나온 게 없고. 근데 이제 뭐가 됐든지 간에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민간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여기에 대해서 따라갈 가능성이 높고 이게 정말 된다면 이게 원전보다 한 단계 윗기술이거든요. 이 후처리 하는 데 있어서 비용도 확 줄어들고 왜냐면 이거 완벽하게 이제 다 원자력 같은 거 이제 발생 안 시키고 다 이제 해소를 시켜가지고 에너지를 전환을 시키는 거니까 이에 대한 후속 뉴스로 뭐 구체적인 게 조금이라도 나오게 된다면 전 세계가 반응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선 여러분들 한번 관련 테마의 종목들 하나씩 하나씩 다뤄보는 이러한 생각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관련 기술 너무 오래 걸린다? 그러면 이 중간 이 ESS가 같이 떠오를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지난해 수출량이 올 초 대비 2배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왜냐하면 ESS는 저장 공간이거든요. 에너지 저장.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이용이 많이 되냐면 저녁에 전기를 안 쓰면 없어지잖아요. 그걸 ESS로 보관을 했다가 이걸 다시 낮 시간에 전기가 모자라 했던 걸 다시 풀어가지고 공급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이 수소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얘도 딱 정비를 해가지고 같이 올라가는 이러한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전기차 이쪽 아니더라도 현기는 여전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2분기 합산 8조 원 얘기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 관련되어 있는 부품 업체들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전기차 역시 전자 제품화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이버 공격 관련해서 방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보안 관련으로 엮여 들어가는 회사가 있다? 돈 많이 벌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 쪽 관련해가지고 조선 이야기 들려고 있는데 지금 이쪽이 전 세계 1등이죠. 근데 이제 좀 저부가 가치 선박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고부가 가치 이익 위주로만 선별을 받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계속 미국의 견제를 받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여기에서 일거리가 튕겨나오는 것도 가속도가 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국 쪽에서 실적 전성기가 보여줄 수도 있겠네. 요걸 생각을 하시면서 이 역시도 굉장히 좋은 소식 중에 하나다라고 판단을 하시면서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7월 23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장 시작하기 전에 텔레그램 공부방을 통해서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고 싶다. 영상 소개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이제 공부할 수 있는 리포트 같은 거 올려드리고 있는데 어제는 왜 안 올렸냐? 막 현대건설이나 이런 게 좀 나오긴 했거든요. 근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리포트의 내용은 좋을 수 있었는데 수급이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리포트가 정말 좋았다면 샀겠죠. 안 샀어요. 그러니까 매수가 되게 없었죠. 그러면 이거는 홍보성 기사일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어제는 또 배제를 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돈까지 들어오는 종목들 같이 한번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예, 오셔가지고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리포트나 시장 정리하는 이런 정도. 자, 그러면 니즈 맞으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라며 이 본 내용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일단 에너빌리티 쭉 빠진 상황에 어제부터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있어요. 조금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 같다고. 음봉에서 뭐가 달라지고 있느냐. 수급을 보면 정답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 제가 포커스를 둔 부분이 뭔지 한번 공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체코 원전 우리가 따낸 것 때문에 올라갔다가 조정이 나온 거죠. 제가 주구장창 아래서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패스하고 현재 위치에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보는 게 좋을지 여기에 집중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면, 일단 첫 번째, 지금 체코 쪽을 따냈는데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뭐? 체코 다음에 예상 수주전이냐? 그게 아니고 그 이전에 있었던 폴란드 일정. 원래라면 한 4월에서 5월 사이에 폴란드의 원전 일거리를 우리가 일부나마 이 미국보다는 작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은 양을 가지고 왔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당시에 문제가 뭐였냐면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고 폴란드의 정권이 하다 보니까는 얘기 나오던 게 올스톱 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원래 수주 잔고로 쌓여야 됐던 부분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들려오는 소식을 보면 어떻죠? 폴란드 관련해가지고 계약 신규로 맺는다라는 내용들도 많이 들려오고 있고, 한국의 금융권에서 폴란드로 이렇게 향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우리와 폴란드가 조금 밀접 관계를 맞으려는 이러한 모습 보여주고 있다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에서 연상시킬 수 있는 건 무엇이다? 이전에 올스톱 되었던 이 원전 관련해서 후속 뉴스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될 것이다. 그럼 여기에서 좋은 일거리를 따내고 그 다음 뭐 루마니아냐 그 이외의 다양한 지역들의 원전 일거리도 우리가 가지고 오는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그 액수도 수주 단위가 기본일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두산 입장에서는 주가가 올라가는 펌핑 이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하기가 괜찮겠죠. 실제로 과거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많이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또 한번 이러한 내용이 나오게 된다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구나 하나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끄러운 이유는 이것 때문이죠. 에너빌리티 분할해가지고 그 밥캣을 가지고 있는 투자 회사를 이 로보틱스 이쪽에다 줘버리는 거. 근데 이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악재가 맞습니다. 분할 이후에는 주가가 많이 빠지게 될 거예요. 근데 분할 전이라면 이제 권리락이라는 일정이 잡히게 될 거 아니에요. 주식 두 개 공짜로 받는다라고 하는데 이걸 받으려고 움직이는 이들도 분명히 많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일정 전까지는 단타로 한번 올라가겠죠. 그리고 설령 지금 뭐 법 쪽에서 굉장히 좀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 합병이 멈춰지게 된다면 그 역시도 우리 입장에선 나쁠 건 전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되면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거고, 그게 아니더라도 중장기적으로 괜찮다. 전 두산 에너빌리티는 현재 위치에서 이렇게 평가를 해보는 게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가 됐든지 간에 일단 이 지금 당장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느냐 없냐라는 부분으로 생각을 한다면 현재 위치가 저는 뭐 나쁠 건 전혀 없다, 요 정도로 짚고 넘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암만 말한다라고 하더라도 한국의 대기업들은요, 분할 합병 관련 이슈가 나왔을 때 단 한 번도 머리를 숙이거나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국 주식은 항상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잖아요. 아예 법적으로 요 부분을 좀 다루는 게 아니라면은 요거는 앞으로도 계속될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옳고 그리고를 떠나가지고 그냥 좋으면 하는 거고 이슈 없으면은 그냥 패스해버리는 거고, 약간 그런 식으로 가는 게 현 위치에선 맞지 않나. 요즘 들어서 다시 한번 느끼는 건데, 우리가 뭐 말한다라고 하더라도 크게 바뀌는 건 없을 겁니다. 결국에 이제 방향키를 준 건 대주주랑, 그리고 여기에 어느 정도 밀접 관계가 있는 이제 큰 기관 투자자들이 대부분일 테니까. 그럼 단기적인 이러한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현재 음봉이 나오고 있는 이 구간을 분석을 해보면, 제가 영상 초반에도 수급이 심상치 않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여기에서 매도 굉장히 많이 쳤는데 다시금 요 자리들에서 최근 3거래일 연속 매집을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 살까요? 앞만 보더라도 올라갈 것 같으니까 물량을 모아가는 듯한 움직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11만 정도 찍혀있는 이 숫자만큼 매도가 외국인에서 나오긴 했는데, 그 이전에 매수했던 걸 생각을 한다면은 이게 업데이트가 안 돼서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 이전부터 매수했던 거 생각을 하면요, 압도적으로 아래서부터 여전히 물량을 모아 있는 게 많구나, 그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거가 얼추 비슷한 수준인 거지, 요 아래서부터 모았다면은 여전히
외국인 양매수가 많다라는 게 현재 위치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제 기관이 턴하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모습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요 박스권 일단 유지가 된다면 무엇이다? 외국인이 괜찮다는 가정하에 그렇게까지 크게 흔들릴 건 없기 때문에 저라면은 매도 없이 조금 더 지켜볼 것 같습니다. 요 박스를 중심으로. 근데 베스트는 60일선 위에서 움직이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올라가면 어디를 주목해보면 좋느냐. 일단 21선. 볼린저 하단을 찍진 못했지만 얼추 가까워진 상황에서 21선 돌파하면 상단 언저리까지 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가는 걸 1차 목표로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하면 어떻게 된다?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한 번 더 이렇게 치고 가는데 만약에 상단을 돌파했다가 이탈하면 그대로 21선까지 무너질 수 있으니까 요거는 조심하도록 하자. 많이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이번엔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며 여기를 중심으로 또 전략을 구성을 해보는 거죠. 근데 만약에 위에서 버티면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요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개미들이 가장 많이 물려있던 자리가 23,500원부터였거든요. 근데 여기를 한번 소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번 상승을 했을 때 이제 매도에 대한 압박은 상대적으로 덜해질 거고 버티는 모습이 보이게 된다면 그러면 소화가 가파르게 이루어지고 있네. 그러면 한 번 더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줄 수도 있겠죠. 버티는 모습 자체가 올라간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모습이 나오면 조금 더 편안하게 기대감을 가지면서 신경은 조금 더 쓰더라도 꾸준하게 두산 에너빌리티 푸시를 하시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추세 유지되면 그냥 보는 거고 추세 이탈되면 거기서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그 기준은 결국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볼린저 밴드 상단이 될 것이고 자, 이렇게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제가 보는 포인트 핵심 관점들을 하나씩 정리해 봤는데 자, 글로 쓰면서 영상 맞춰보도록 하면요. 일단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체코 다음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분할 관련 이슈가 중장기적으로는 악재가 많지만 단기적으로는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께는 좀 안 좋은 소식일 수 있어도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요거는 먹고 끝내자. 권리락 일정 뜨면요. 권리락 당일까지 봐도 되지만 이 전날이나 전전날 이 고점 피크 찍을 때 마무리하시고 끝내셔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취향껏 한번 이용하시면 되고 두 번째 수급은 외국인이 중요하며 세 번째 지지라인 베스트는 61선 위고 올라간다라고 했을 땐 21선 돌파하면 볼린저 밴드 상단을 우선 노려보자. 근데 만약에 여기서 돌파하면 한 번 더 가는 거고 돌파 못하면 21선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거니까 요것도 여러분들 포인트 핵심 짚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총정리 한번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잘 보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그래도 포송포송하게 하루를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